예, 14번, 15번,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번, 12단원, 11단원인가? 11단원부터는 사실은 그냥 교양이라고 약간 생각하셔도 돼요. 예.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긴 하고요. 다만 이제 음향 공연, 공연과 음향인데, 그냥 음향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중요한 얘기는 이전에 다 했고요. 한마디로 음향을 하시는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음향 영상을 만들고 뭘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는 음향을 하는 사람들 만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음향을 시작하시는 분들, 초급자의 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몇 번 이야기하다 보면은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얘는 왜 음향에 관심도 없으면서 왜 음향을 하겠다고 와서 내 소중한 시간을 까먹고 있을까?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음향을 하겠다고 와요. 근데 저희 공연장의 저희 동아리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과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많이 줘요. 근데 멀리서 왔고 시간에서 왔는데 연습해봐. 장비 연습해봐라 했을 때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멀뚱멀뚱 있거나 이제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연결해봐봐. 잘 모르겠네요. 아직 제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어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아직 잘 부족해가지고 잘 못 만질 것 같아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 겸손한 사람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쪽 세계에서. 해보라고 하면 해봐야죠. 장비 연결하는 거 연습해봐. 이렇게 나가는 거. 그리고 저희 동아리 애들한테 올때 야, 최소한 이거 책 한 권은 한 번은 읽어와야지. 한 번은 읽어와야지 내가 너한테 내가 DI를 얘기하건 뭐 EQ를 얘기하건 컴프를 얘기하건 뭐야 컨덴서 마이크를 얘기하건 최소한 이름을 한번 들어봤어야지 알아들을 거 아닌데 책도 안 읽고 관심도 없고 그러고 와가지고 그런 경우 있어요. 넌 뭐 할 건데? 그럼 저는 진로가 음향학과라서 음향 관련된 대학을 가고 싶은데요. 뭐 그래? 가서 뭐하게 음향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에요. 왜 음향을 하고 싶은데?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음향을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아니면은 저 소리랑 이런 영상 이런 거에 소리 음향하는 게 좀 신기하고 재밌어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물어보죠. 그래 너는 음향 방송반에 있었다고 했는데 너가 만졌던 음향 장비 모델명은 뭐냐? 뭘 썼냐? 이런 얘기 물어봐요. 그러면 글쎄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사실 몇 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친구가 음향에 대해 진짜 하고 싶은지 아니면 진짜 얘가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음향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20년 넘게 하고 음향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음향을 좋아하다 보면 계속 실력이 올라가게 돼요. 실력 올라가게 되다 보면은 딱 보여요. 얘가 음향에 관심이 있는지 음향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등 떠밀려 가지고 그냥 그냥 하는 것 중에 음향이 그냥 제일 신기하고 멋있어 보이니까 그냥 해야지라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티가 납니다. 음. 그러다 보면 또 귀신처럼 그 아이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면접을 가고 이제 고등학생들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 면접을 가거나 아니면은 음향을 하겠다고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하거나라고 했을 때 음향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은 사실 몇 마디 나눠 보면 이 친구가 음향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알아요. 그러다 보면 그 친구랑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고요. 예. 물론 진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쓸 수 있겠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주변에 음향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데 음향 감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 답답해요. 그냥 막막하고 쟤는 왜 음향을 하겠다고 해서 왔으면서 음향을 하지 못하는데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음, 힘들죠. 예. 결국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음향을 나중에 그만두는 친구들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정도 안 들고. 예.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 그거예요. 음향을 하다 보면은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자격증이 1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농담 삼아이 1급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1급이 된 이후에 가장 처음 느꼈던 1급 자격증을 딱 받고 제가 처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이건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그냥 아씨, 내가 음향에 대해서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데 1급을 따게 됐네. 이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1급 정도 딸 정도의 실력이 되면 음향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수준, 물론 제가 1급 자격증을 땄을 때보다 지금 실력이 좀 더 많이 올라간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음향의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이 안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이 또 잘하는 부분이, 제가 잘하는데 그분들은 모르는 음향의 분야가 또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음향하는 사람 만나다 보면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게 되면 저 부분은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궁금한데 저 부분 내가 잘 모르고 아직 모르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위축이 되는 게 있어요. 아직 내가 부족함이 많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제가 모든 걸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기본적인 음향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또 모르는 분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계속 합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다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 데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 기본적인 것들은 책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책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책만 보면 기본적으로 음향에 대한 끼가 있거나 약간 이과 계열인 사람들은 책만 보면 얼추 사실 80%는 이해를 해요. 사실 제가 필요 없어요. 대부분은 이해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다 보면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그 DSP, 예를 들어서 JBL DSP 그 프로그램 세팅 방법, 이런 것들은 알려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 관련된 회사 직원들 말고는 잘 모르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 막 그리고 어디 튜닝하면서 이렇게 문제 됐을 때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은 일반 세미나에서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져. 요즘 들어서 화성학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막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자격증을 3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20년을 음향 공부를 했지만 지금도 모르는 게 많고 지금도 배워가려고 노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3급이 끝이 아니라 3급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공부하고, 그러니까 3급을 따기 위해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공부하고 나가다 보니까 3급을 따고 2급을 따고 1급을 따는 거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 고수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더 고수들이 많고, 하지만 이제 성공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음향을 하다 보면은 소위 이제 꼰대들이 많습니다. 왜? 나는 아는데 그 말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이전에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가끔 연주자나 아니면 뭐 교회나 이런 데서 가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 음향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음향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라면서 적대적으로 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과 같이 만든 음악이에요. 음향 감독만 있다고 공연이 완성되진 않거든요. 음향 감독은 사실 없어도 돼요. 그냥 마이크 올리고 그냥 일반 클래식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러운 어쿠스틱한 소리로도 공연이 돼요. 근데 음향 감독 중에 그 자기보다 잘 모른다고 그 사람들 약간 하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뭐 되게 까칠하게 막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연주자분들이나 공연하시는 분들, 물론 가끔 가다가 간혹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예의 없는 사람들인 거고, 일반적인 연주자들이나 공연하는 사람들, 뭐 뮤지컬 하는 사람들, 뭐 가수들, 모든 사람들은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를 좋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음향 감독도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가다 실수를 하는데, 관계가 좋은 팀은 좀 제가 그 부분 제가 실수했 좀 놓쳤다 미안하다라고 해서 잘 넘어가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사실은 그걸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사실은 관계하는 거고, 사실 이게 뭐 기계적인 것들, 그 이론적인 것들 얘기했지만 사실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공연이란 하나의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관점을 좀 뭐랄까 좀 함께 모두 함께 좋은 걸 만들어 가자. 그러기 위해서 연주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레슨 받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엔지니어들은 또 계속 공부하고 수련을 해서 실력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력 있는 엔지니어와 실력 있는 연주자, 실력 있는 공연자들이 만나서 함께 공연 예술을 만들어가는 게 무대 음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것으로 그 무대 음향 2 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 시간부터는 좀 다른 이론, 이 책에는 없는 여러 가지 음향 관련된 그 지식들을 가지고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모두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날 좋은 기회 때 저희가 마스크 없이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좋은 곳에서 좋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하면 그 좀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